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입니다. 자, 이번 교시에서부터는요, 발성배정 기술사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경향 분석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경향 분석 그 영상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이론적인 어떤 그런 해설보다는 답안지의 어떤 작성법, 뭐 구성 방법, 그 다음에 문제를 선택하는 기법,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뭐 그림이나 수식이나 뭐 정의나 장단점들을 어떻게 발췌를 해서 배치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거의 이제 기본서와 또 기본서 내의 예제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발성배정 기술사의 기본서가 4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송배전공학, 거기에 한전의 기술 용어 해설지까지 같이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 문제들이 또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신경향 문제라든지 뭐 기초공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전력 계통과 관련된 어떤 그 학술적인 부분이 뭐 한 20에서 30% 정도 추가가 되는데, 기본서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 그건 추가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어떤 그 내용을 좀 보강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기본서를 얼마만큼 심도 깊게 집중적으로 잘 공부를 하시느냐, 잘 대비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1년에 3번의 시험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4권의 기본서에서 70% 이상이 출제가 되면 합격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회차가 한 번에서 2번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회차를 준비하셔서 그 회차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서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기본서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이제 별도로 뭐 2, 30문제씩 이제 추가하셔가지고 준비하시다 보면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기본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쭉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실 겁니다. 자, 1교시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평이한 수준이었고 거의 10문제 이상이 기본서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제도 똑같이 해서 3문제인가 4문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셨을 것 같고, 또 이번 시험에 이제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이제 이타 아카데미에서 발성배정 기술사에서 3분이 합격을 하셨는데, 뭐 이분들이 이제 공부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은데 수험 방향을 잘 잡으시고 효과적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단기간에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교시 문제는요, 전력계통공학의 증분연료비하고 등증분연료비 운전에서 출제가 된 거고,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고요. 항상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서 이 기본서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상 경향을 분석하셔야 돼요. 경향 분석하신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된 문제들의 어떻게 그 내용을 이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다 보면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제 버려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공부의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고 또 이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증분연료비, 등증분연료비 운전에 대한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기본서 이외, 그러니까 전력계통공학과 관련해서 기본서 이외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원분들은 쓰시겠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99.9% 이상의 전기공학자들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을 푸셔야 되고요. 반복해서 출제가 되지 않고 가끔가다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 않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해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본서 강의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답안지를 쓰실 때는요, 요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정의라든지 뭐 설명, 장단점, 이런 이제 서술형의 문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그림의 형태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분 연료비와 관련해서는 기본서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수식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배치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증분연료비와 관련된 또 그림도 있고요. 또 뒤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 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안에다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돼요. 단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10문제를 쓰셔야 되는데 10문제를 이제 그 선정할 때 또 10문제와 관련된 어떤 연관된 내용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10에서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 한 8분에서 8분 30초 정도 됩니다. 그 시간 안에 푸는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얘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뭐 3분에서 5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됐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시간 절반을 줄기 때문에 뭐 점수가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잘 배분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쓰시고 안 되면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6점 이상 6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등분 연료비 운전과 관련된 설명이 있고 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본서에서 우리가 답안지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잘 추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정의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료를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외우기 좋게끔 잘 다듬으셔야 돼요. 이렇게 재료가 많아지면 답안지를 쓰실 때 그 재료들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단위로 잘라져 있는 재료만 외우시다 보면 서로의 연관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밀도가 떨어지겠죠. 그 어떤 융합관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해를 동반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 강의 자체가 이해 위주로 되어 있고요. 또 이해를 하면서도 외울 수 좋게끔 제가 단위로 아마 잘라놨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지만 좋은 답안지가 나오는 거지. 재료만 외워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배열하시게 되면 각각의 그 재료 간에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설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재료들을 추출하셔가지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재료들을 문제의 어떤 핵심 요소, 묻는 사항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의고사를 보는 어떤 형태로 연습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교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문제는 발전공학에서 나왔는데 이건 출처는 좀 잘못된 겁니다. 발전공학이 나왔는데 추기 복수식과 추기 배합 터빈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얘는 이제 가이드북에서 제가 이런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출제 유형에 맞춰서 답안지를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요. 그 구성을 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 기본서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만 다른 교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보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의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자, 기본서에 이렇게 설명과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추기, 복수식, 터빈. 그러면 설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암기해 두시면 답안지가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작성하시면 좋은 답안의 구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추기 배합식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있고 그림이 있죠. 기본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재배치한 겁니다. 자,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기술사 답안지를 쓰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첫 번째 유형은요. 모든 문장을 개조식으로 해갖고 짧게 잘라서 외워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뭔가 부품을 배치하듯이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은 별로 권장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의 서술형식으로 읽기 좋게끔 단어들이 나열이 돼 있으면 그 단어를 보고서 채점위원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문장보다는 단어, 그림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됩니다. 결과 수식. 자, 그거는 설명하는 발표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채점자의 입장에서 누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서 바로 직관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술형이 되지 않으면 단어의 나열, 그 개조식만 너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채점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서술형을 가미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훨씬 더 친절한 답안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변석 양수 발전. 자,
발전공학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발전공학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응용해서 쓰시면 되고, 양수발전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 기출 문제에 맞춰서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경우도 있고요. 기본서 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좀 준비해 두셨다가 양수발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묻지 않더라도 요거를 추가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기술 동향, 뭐 현장의 어떤 그 실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활용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서에 있는 내용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 그대로 발췌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정리해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너무 복잡하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그림 자체가 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셔가지고 답안지에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내용이 부족하니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가변속 양수발전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해설서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한 페이지를 채우실 때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면 굉장히 구성 자체가 좋은 구성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시되 기본서에서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그 부족한 부분만 좀 보완하시면 돼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책을 뭐 서너 권 사가지고 막 몇백 페이지가 되는 것들을 다 읽어서 다시 또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서를 위주로 하시고 기본서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형태로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요, 신경향의 문제예요. BTM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뭐, 요거는 뭐, 우리가 자주 다루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신경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술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이제 어떤 개념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새로운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좀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요 문제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교시에 1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문제는 버려도 되잖아요.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10문제를 다 잘 쓰는 게 아니라 8문제 정도까지만 잘 쓰시고 나머지 2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융합을 해서 10점 만점에서 한 4점 정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8문제를 잘 써주시게 되면 도합 60점이 넘어가니까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요, 신경향으로 분류하셔가지고 매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추가하시다 보면 시험을 뭐 한 번에 붙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뭐 시험을 이제 3번, 4번 응시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한 100문제 정도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면 충분히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암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경향의 문제들이 아까 제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10년 정도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한 뭐 10가지 정도,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방금 말씀드린 뭐 BTM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한 번 나오면 또 2, 3년 내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른 어떤 답안지를 쓸 때 양념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자료를 보시면 이제 AMI 연계한 그 BTM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AMI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기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BTM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이런 그 정리된 어떤 비교표 이런 것들 하나 이 안에 넣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함축된 의미의 개념도 여긴 잘 안 보이시지만 BTM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요약해서 잘 설명한 도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도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정리된.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면 이 답안지 안에 넣어주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답안지 구성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기본서에서 제가 상세히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내용까지 말씀 안 드린다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대한 답변인데 답변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뭐 비교표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지고 나서 요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것만 달랑 쓰게 되면 높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 수식, 정의, 뭐 도표 뭐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이제 활용하셔서 써주셔야 되고요. 활용하시려면 그런 재료들을 많이 정리해 두시고 많이 암기해 두시면 굉장히 풍성한 구성이 좋은 답안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전력계통공학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부하 모델 중 부하 응답 모델에 대해서 부하 모델 중 부하 응답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부하 응답 모델, 부하 응답 모델, 부하 응답 모델 안에 일정 임피던스 모델, 그 다음에 정전력, 뭐 정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기본서에 보시면 부하 응답 모델에 일정 임피던스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이 있습니다. 자, 설명과 수식 이렇게 묶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 전류 모델에 대한 설명과 수식이 있죠. 그리고 일정 전력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수식은 없어요. 이건 이제 수식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써주시면 1교시 문제로서는 충분히 이제 높은 점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자, 기본서에서 어떤 부분은 가져가고 어떤 부분은 그냥 이해를 위해서 보시고 어떤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을 문제 해설을 통해서 좀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